안녕하세요. 화가백승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이제 스쿠터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지난 주말에 아내와 같이 그 한남동에 좋은 저지가 몇 군데 있어서 몇 군데 갤러리를 들렸었는데 리만 머핀인가 거기 갤러리 가다가 그 골목에 이렇게 스쿠터가 한 대 놓여 있길래 저는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나무젓가락이 아닌 이제 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펜으로 그림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보자들 특히 탈 것들을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스쿠터라든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탈 것들이 자동차도 트럭이 있고 그리고 뭐 집차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릴 때 형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르칠 때도 보면 탈 거를 그리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탈 것들을 그리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숙지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그리게 되면 특히 이런 바퀴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죠. 왜냐면 바퀴가 모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바퀴를 그릴 때 그런 방법이 또 다 있는데 지금 이걸 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보이는 방법대로 한번 이제 그냥 틀리더라도 그냥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 나가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바퀴 같은 거 그릴 때, 휠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이제 휠을 표현을 할 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건 다 복잡한 거는 간단해. 복잡한 거는 단순하게 보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고,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게 보면 좀 그림을 좀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저거를 휠을 모양을 똑같이 그려진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다가 바퀴가 뭐 펑크난 것처럼 짜부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냥 배울 때는 그냥 그런 걸 과감하게 틀려도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지만 형태가 많이 어긋나고 있어요. 제가 보이는 사진하고 많이 다르게. 근데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내 그림을 어떻게 형태 맞았나 맞았나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림만 보는 거니까 그 사진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완성됐을 때 그림만 보면 그냥 스쿠터 한 대 그렸구나 라는 거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는 분 입장에서는 형태가 막 사진하고 너무 틀리니까 뭐좀 형태가 틀리고 뭔가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탈피해서 그냥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일단 자꾸 그리다 보면 뭔가 좀 형태도 좀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면 스케치 능력도 향상이 되고 형태 감각도 좋아지고. 제가 이제 그 나무젓가락으로 할 때 그 어떤 선의 강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펜도 마찬가지예요. 펜도 선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조롭게 선을 쓰면 그림이 스케치했을 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자체가 좀 더 매력 있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선의 어떤 강약과 선이 너무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약간 좀 삐뚤어지게 그리는 게 좀 어떤 맛을 표현할 때 되게 맛깔스러운 이제 그림이 되고 좀 매력적인 어떤 느낌이 스케치가 나오죠.
그림이 지금 많이 틀렸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안 맞는데,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형태가 보이는 데에서 형태를 똑같이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지워가면서 계속 형태가 맞을 때까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림을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림 그릴 때.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스쿠터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스쿠터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스쿠터를 한 대 그냥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아, 좀 그랬을 때 그럴싸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형태도 막 틀려나가고 짜증이 나겠죠. 근데 짜증이 나더라도 그림은 자꾸 한 번만 딱 그릴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또 그려보고 하면 형태는 잘 잡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잘렸죠. 종이에 넘어가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잘리면 그냥 잘리는 대로 그냥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바퀴가 이제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잘렸을 때 좀 막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죠. 아우, 이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종이 밖을 벗어나니까. 근데 뭐 잘리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잘린 대로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안에 집어 넣으려고 바퀴를 애써 막 이렇게 막 짜부대서 넣을 바에는 툭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그리고 보이는 모든 거를 다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그 형태만 잡아주면 거의 스케치가 끝난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스케치가 벌써 딱 끝나가고 있어요. 빠르죠, 스케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색을 이제 해볼게요. 채색을.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좀 단조롭게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게 한다는 건 선이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스케치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또 선이 이 뭐라 해야 되나, 정확한 선은 아니지만 그런 가상의 선들이 그림을 또 되게 또 느낌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명암을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바퀴도 까맣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바퀴에 검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데도 이렇게 바퀴로 표현해 주고, 바퀴 부분에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스케치로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또 채색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기본 명암을 싹 넣어주면서 하면 다 스케치가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밑에 바퀴 잘렸죠. 잘리는 대로 이렇게 스케치 하는 겁니다. 네, 작은 종이에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가 끝났어요. 자, 이제 스케치한 거를 이제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스쿠터가 회색 계열 뭐 그런 건데, 굳이 뭐 똑같이 색을 안 만들어도 괜찮고요.
색을 뭐 달리 바꿔서 뭐 회색이면 뭐 노란색 스쿠터라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색에 최대한 충실하게 사진하고 비교해서 충실하게 한번 맞춰서 한번 근접하게 색을 만들어서 한번 채색해 볼게요. 약간 청색 기조 좀 들어가게. 스쿠터라든가 차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반사광 이런 게 있어요. 그 하얀 부분 남겨놓고 채색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런 반사광을 주면서 채색을 해주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질의 질감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거는 스쿠터의 색을 잘 만들어서 톤만 잘 맞춰주면 느낌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색이 단조롭게 한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색의 어떤 강약도 중요해요. 이렇게 물 번짐도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살짝 되면 얘가 물이 좀 번지죠. 이렇게. 같은 색인데 이제 톤의 변화만 주면서 색을 칠을 해도 되죠. 아니면 색깔의 변화를 좀 줘도 돼요. 이런 계통의 색인데 예를 들면 살짝 이렇게 색을 좀 바꿔서 이렇게 톤의 변화를 살짝 주면 좀 더 색감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예요. 색을 좀 바꿔주면. 근데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의 변화를 이제 톤을 주면서 느낌을 주는 거죠.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또 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색을 칠할 때. 일단 밝은 부분을 이렇게 색을 칠해준 다음에 좀 더 어둡게 해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을 구분해서 해주면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입체감이라고 해야죠. 그게 좀 표현이 되죠. 이렇게 번지는 맛도 좋아요. 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제 마른 부분은 칠하면 안 번지겠죠. 이렇게 물기가 있는 부분들은 번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랐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살짝 칠해주면 이렇게 이제 안 번지고 그림자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밑에를 살짝 어떻게 잡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 또 들죠. 어두운 데를 눌러주는 거죠. 살짝 짙은 색으로. 물을 조금만 담으면 얘가 조금 밝아져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수채화는 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물의 수채화에서는 물이 화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밝기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같은 색이라도 물을 많이 타면 물이 이제 색이 좀 밝아지는 거고, 물을 적게 타고 색을 많이 넣어주면 색이 좀 짙게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여기를 스쿠터 엔진은 이런 데를 좀 더 진하게 눌러주면 미리 이렇게 색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짙게 색을 한번 쭉 깔아줘요. 하다가 칠을 하다가 밑에 바탕도 같이 채색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는 그대로 이제 채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바퀴가 바닥에 노란색 그 정차 금지 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쓱 칠해버리고, 바닥도 이렇게 딱 해서 스쿠터와 얘를 딱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색을 채색을 딱 해주면 그림자가 딱 나오겠죠. 그리고 이 한번 깐 상태에서 이렇게 좀 칠을 해주면 좀 번지겠죠. 이렇게 이런 또 번지는 맛이 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바퀴하고 바닥하고 구분이 없이 색을 이렇게 채색을 묻어서 칠해야 더 자연스러워져요. 다시 또 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밖에 나가서 어반 스케치를 이제 하잖아요. 골목 스케치를. 그러면 우리는 꼭 골목만 그린 것이 아니라 골목에 있는 거 소소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릴 만한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자전거라든가 어떤 경우 뭐 손수레도 있고 귀여운 자동차도 있고 오래된 차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들 소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릴 만한 것들이. 그런 거를 못 보고 지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너무 예쁜 것만 쳐다보니까 그릴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다른 걸 찾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자리든 가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냥 주변을 내가 딱 서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곳에서 둘러보면 사방에 다 분명히 뭔가 그릴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일반 사람들 눈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멋있겠다. 막 이런 것들 이제 또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키우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럼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안목이 생기면 우리는 그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주변에 평소에 그냥 무심코 스쳐갔던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다 그릴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라도 놓여 있는 거. 예를 들면 전봇대 밑에 막 쓰레기 봉투가 막 쌓여 있어요. 거기에 막 어떤 쓰레기 봉투하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가 되는 어떤 박스, 플라스틱 그런 쌓아둔 거 이런 거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게 다 그런 게 진정한 어반 스케치 아닐까요? 그런 거 그리는 게 꼭 멋있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잘 그리는 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멋진 거야 뭐 누구든지 그리면 그림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어찌든 건 다 웬만큼 해도 다 멋있게 표현이 되니까, 물론 뭐 그리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리기 쉽다고 해서 그게 멋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멋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소재는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게 직접 나가서 많이 그려보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건 고도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고도를 잡아야 될지 사진을 찍어봄으로써 그 고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여행 가서 신나게 그림을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실제 와서 보면 그릴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래요. 사진을 찍을 때 그릴 수 있게 찍어야 돼요. 갔다 와서 그냥 다 그렇게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었는데 겨우 한두 장 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구도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추 다 채색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도 뒤에 이렇게 보면 벽이 있긴 하지만 그냥 분위기를 잡아서 뭔가 배칠만 해놔도 느낌이 되게 괜찮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물먼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담벼락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때 스케치를 안 하고 이제 붓으로만 그리는 것도 이제 그런 스킬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필력이 생기면 어떤 거는 펜으로 스케치 간단하게 하다가 어떤 부분은 그냥 붓으로 바로 그려도 또 이렇게 이런 느낌은 이제 여기 펜성이 들어가면 되게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붓으로 바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살짝 주변에 분위기를 딱 스커트를 오늘 하나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완성해봤습니다.